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주간 여의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릴게요. 2139번님 상납이든지 전달이든지 말장난일 뿐 증빙 없는 지출은 국민 세금 빼먹는 도둑이라고 봅니다. 슬픕니다. 라고 하셨고요. 4867번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인으로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섣불리 결정짓고 얘기하게 되면 여론을 몰아가려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051번님은 관행이라는 두 글자로 비리를 희석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비슷비슷하면서 약간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가 먼저 나서서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아니면 아예 폐지해버리거나 아니면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 아마도 이제 그 특수활동비 자체가 일정하게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밀성을 요하는 정보 수집이나 수사활동 혹은 국정 수행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 근거 이것들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회 뭐 예를 들면 정보위에서 사용한 금액이다 그러면 최소한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하게 이런 책임성을 분명히 갖출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번에 도덕 기준 발표했듯이 이번에 증빙에 대한 부분, 특활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바꿔가지고요. 업무 추진비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기밀을 쓰는 업무를 한다고 대한민국 카드가 먹는 곳이 어디 있다고 요즘 보면 그걸 돈을 다 현금으로 써야 됩니까? 그냥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짜리 카드 뭐 상임위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돈이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쓱쓱 쓰고 있다 치면은 500만 원짜리 카드 하나씩 주고 그냥 쓰라고 하는 게 남으면 그리고 남으면 남는 대로 남기는 거고 지금은 그 왜 쌈짓돈을 다 주게 돼 있습니까? 그 두 분께서는 제가 아직 식사를 한번 모시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진짜 현금 안 갖고 다 카드 계산을 하거든요. 저는 카드도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만 들고 다녀요 요즘. 근데 이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번 인사청문회에서 한 분은 카드 절대 안 쓰시고 현금만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나도 앞으로는 현금만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버릇이 돼가지고 카드만 계속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세부 내역 공개 문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혹시 두 분께서 국회 예산의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총액으로는 잘 모르겠고 직책별로 얼마 정도 나온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상임위원장에게 뭐 한 7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원내대표에게 기천만 원대가 나오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65억 정도 되고요. 65억요. 입법활동 지원으로 18억, 뭐 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15억, 사무처 및 기관 운영 지원으로 11억, 뭐 등등 해서 60억 정도 되는데 사실 국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어찌되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성 높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한 125억 된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정세균 의장에게 인용문 열고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언하기 바란다. 인용문 닫고 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의정지원, 의원의 운영지원, 의원 외교, 사무처 기본경비처럼 명목 총액만 좀 공개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국민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세금을 가지고 쓰고 계시면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산 이야기는 하는데 결산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거를 다 예산 결산 쉽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카드 써라. 요즘 기업에 출장비도 잘 안 주고 카드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는 이제 역시나 뒤따라간다는 것이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카드 안 받는 곳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돈 쓰는데 그렇게 카드 안 받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카드로 해가지고 클린 카드라고 보통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공무원들은 지금 업무 추진비 클린 카드로 받아가지고 업종 제한까지 있으면 쓰는데 저는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그 규제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 봅니다. 그 4471번님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를 보너스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눈먼 돈 좀 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쯔쯔쯔 하고 보내셨고요. 7233번님 서민들은 봉급으로 살아가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법 위에 군림하면서 펑펑 쓰고 있으니 이게 나랍니까? 특수활동비 없애서 원칙대로 삽시다. 이렇게 좀 약간 좀 화가 나신 토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특활비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공무원 늘리는 내용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야가 이런 문제는 합심을 참 잘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임금 올리고 보좌관 수 늘리고 자기들 연금 뭐 복지 혜택 늘리고 이런 게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제 정치에 뜻이 계시고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꿈도 계시겠지만 이 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네. 너무 경직성이 지금 문제가 된다 보여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급을 전부 다 이제 그 법률과 규정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네. 4급 2명, 5급 2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해외 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의원 한 명당 얼마까지 인건비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를 정해놓고 총액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마다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9명 직원 둘 수 있는 거에서 한 3명 정도를 지역구에 배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럼 실제 국회 내에서 의사당 내에서 정책 활동하는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정책에 투입하고 예.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분명히 이거를 조정해서 예. 총액제로 하게 되면은 예. 지금보다는 약간 다른 문화가 효율적인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액제로 하자. 예. 장인태 의원. 저도 보좌진 임금 총액제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일단 좀 정치 혐오나 불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보좌진 수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비교한 나라들, 언론에서 비교한 나라들 대부분이 의원내각제 국가고요. 사실상 대통령제 국가는 뭐 크게는 미국과 한국이 정말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 거대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입법부가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입법부의 기능과 역량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말씀 이준석 의원님께서 저도 정말 일치하는 생각이 예. 보좌진 임금 총액제를 저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와 지역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 보좌진 수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고액 연봉제가 필요한 보좌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명 필요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다양하게 좀 총액제로 좀 정해놓고 예. 공무원 신분 그냥 공무원 임금 규정에만 따르지 말고 예.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보면요, 이 직급에 따라가 나눠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국회 보좌진 진출하는 거에도 상당히 불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급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 임금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2-3명 취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4급 같은 경우에 상당한 액수를 받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예. 4급과 5급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사실 보면 나중에 뭐 비밀 취급 인가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좀 유연하게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도 국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릴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0481번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고 권력을 위한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권력을 위한 정치는 정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보좌 인력 늘리는 문제를 정치 혐오적 관점에서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급하냐 그러면 지금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있는 한 친구 정도를 다시 정규직으로 돌리는 내용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소방 공무원 증원이 더 시급하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안들은 아직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형평성 법의 시행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느리다. 이거를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 월급을 다시 이거야말로 상납이죠. 재상납 받아가지고 본인의 활동비에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8급으로 한 명이 인터넷에서 책임규 채용되게 되면은 예.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던 입장에서 총량제, 총액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다소 그런 문제는 덜한 게 지금 항상 그런 상납 같은 구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4급 연봉이 예를 들어 8천 낸다. 네. 그러면 실제 4급의 연봉을 안 줘, 표현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그걸 받게 되면은 그 여분만큼을 아니면 그 차액만큼을 거의 상납하는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민들이 4급 정도의 경력과 어떤 그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그 이하가 오게 되고 그럼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우수한 품질도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국회 보좌진 체계가 7+2인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전체 인원은 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8+1로 바뀌는 건데 뭐 4급 2명, 5급 2명, 6급, 7급, 9급의 공무원 신분 그리고 인턴 2명이
했던 것을 인턴 한 명을 줄이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턴 제도를 그러면 뭐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로 정규 공무원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지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공무원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인턴 제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인턴들이 어찌되건 이제 열심히 어떤 뭐 업무상 어떤 효율성을 이제 갖고 그 업무 능력이 증가되고 나서는 8급 비서로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의 이 흐름 자체는 뭐 정치 불신이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든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야당에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공무원 늘리기엔 반대하면서 보좌진 늘리기에는 찬성하는 것. 이게 바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특권 내려놓기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소환제도 같은 스스로에 대한 검증에 대한 제도들 도입해서 보좌진 얼만큼 하든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다만 만약 열심히 하지 않고 혹은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민들이 혹은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 제도 입법도 당연히 같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배우면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몇 가지 발언들을 들어보면 저분들이 정치라는 것을 말장난하는 걸로 배웠나 싶을 정도의 이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튀는 발언들이 튀는 것도 아니죠. 이상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정치를 하시면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 부분이 이 특활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좌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7428번님도 국정원 기밀 요하는 부분 금액 기준으로 총리 대통령 결재 후 5년 또는 10년 후 국민 공개하면 해당 예산에 대한 사용처와 책임도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밀 해제하는 것처럼 해제하자는 거죠. 괜찮은 아이디어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활비에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냐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몰아가면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또 매를 맞으시면 안 되니까 이번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있고 그죠? 예산을 보시면은 예산 안에 이제 관, 항목,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이거를 부처에서 쓴다는 거죠. 이거를 왜 투명하게 못 할까요? 일단 국회 활동비라는 게 어찌되었건 뭐 사실 정부 간 외교나 안보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행정부뿐만 아니라 또 입법부도 각 대사관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법부는 어찌되었건 정부 부처에 대응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상임위가 그와 관련된 정보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을 예를 들면 국방위는 국방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327번님 국회의원은 권위직이 아니고 봉사와 명예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재력 있는 의원은 자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는 분 몇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많죠. 그런 분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국회의원 세비 문제도 보면은 줄이는 게 능사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국회에서 보면서 옆에 이제 활동하시는 의원들 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게 진짜 돈 한 푼 없이 국회의원 되신 분들, 솔직히 말하면 계속 공직에 계시면서 이제 뭐 아이들 키우고 이러시면 돈을 모으지 못하신 분들이 국회 왔을 때 세비가 부족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냐 아니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냐 위험한 상황이라는 위험한 상황이죠.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국회의원 세비 해가지고 뭐 자기 한 달에 통장에 꽂히는 게 세금 내고 하면 700~8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받는 700~800만 원 봉급이랑 국회의원이 받는 700만 원 콩당을 꽂히는 거랑 체감이 다른 것이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살진 않지 않습니까? 쓰는 돈도 그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부족한 분들이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부정부패나 이런 것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억제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약간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 감정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위험해진 지점들이 있어요. 국민 감정상으로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국민들께서도 변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구는 어떻게 내려가면 국회의원분들이 돈을 쓰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밥을 사주셔야 되고. 근데 김영란법도 만들어주고 사회 전체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니까 뭘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니까 술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구태연한 거 아닌가. 좀 장경태 의원 만약에 장경태 의원께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권한과 소요 비용은 어찌됐건 같이 좀 비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이 정말 낮은 임금 때문에 촌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촌지받지 말고 임금 올려줄 테니 촌지받지 말고 결국에는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되 저는 처벌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특수활동비도 몇 개의 기관에게 정말 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8,870억인데요. 예. 국정원 4,860억, 국방부 1,783억, 경찰청 1,298억, 법무부가 286억으로 거의 8천억을 이미 이 상위 4개 부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국회는 79억이라고 해도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부처의 이 권한을 어떻게 감시해야 되는 이 법부의 이 어떤 역할 그리고 이 4개의 부처가 좀 더 좀 뭐랄까요 뭐 정말 도덕적인 기준으로 좀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증빙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연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예.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국방부, 법무부, 국정원 이게 거의 뭐 한 7천억 정도 돼 버리는데 그렇죠. 6천억 넘어 버리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안보 관련된 내용, 특수활동비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에 관계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용도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국방부 껐떡하면 무기, 불법 무기 로비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부처잖아요. 특발비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저급한 영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검찰에서도 상당한 정보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4개 부처에 집중돼 있죠? 특활비가? 아무래도 실제 이제 수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선조치 후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네. 그거 외에도 보면은 꼭 딱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국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정보원들을 관리하는 데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건비랑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만약에 국정원에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예산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지금까지 잘못 사용됐던 부분, 정치권에 상납되었던 부분을 빼고 예산안을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을 300억 증액시킨 상태로 지금 이제 청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그에 대한 자성적인 자세에서 어쨌든 개혁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돈에 대해서 그런 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 본 아이덴티티나 이런 걸 보면 미국 CIA 안에서도 공작금을 개인이 착복하는 그래서 그런 부조리가 만들어지고 해서 엄청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영화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CIA가 자금을 막 쓰는 거랑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자금을 특활비 명목으로 막 쓰는 거랑 뭐 50보 100보인 차이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특수활동비를 잘만 쓰면은 해외 조직원 관리라든지 여러 유용한 국가 안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3인방한테 문고리 3인방한테 상납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뭐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보좌관 문제로 다시 조금 돌아와서 청취자분들이 워낙 그 특활비 문제에 뜨거운 반응을 주셔서 이제 근데 대부분 지금 공격 대상이 국회예요. 문제는 이제 국정원과 국방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시고 좀 개선점인데 국회의원이 특권 내려놓겠다 한 약속은 공연불인가. 왜냐하면 한때 어떤 대선 주자는 국회의원 수 줄이자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안철수 의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특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내려놓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됩니까? 국민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예전에 있었던 뭐 100몇 가지 특권이라 해서 누가 올려놨던 것들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미 제거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연금 같은 것들도 그 헌정에서 나오던 그 연금 같은 것도 이제 타파되었고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들 과거에 비해서는 뭐 의전은 아직까지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뭐 금전적 특혜나 이런 부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기보다는 왜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까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안 하죠, 열심히?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 잘하는 사람 평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급 주면 되겠네요. 제가 그걸 한번 얘기해서 예를 들어 법안 입법 수당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입법 수당 하면 글자 한 글자 바꿔가지고 입법 엄청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 편법으로. 그래서 표절도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퀄리티를 이제 측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정치 후원급이라는 제도로 결국에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게 유권자가 상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활용들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본인이 예를 들어 봉급생활자이거나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본인이 후원한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전액 세액 환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상당히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 원씩 유권자를 채워주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지인한테 500만 원씩 뭉터기로 받는 형태로 그걸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역구의 유권자분들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열심히 일했다 생각하면 그 돈 채워주시면은 예. 그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준석 사랑의 열매, 장경태 사랑의 열매 하나씩 만들어서 배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 정리해 주시죠. 아마도 저는 이제 국회의원 수를 저는 이제 늘리자는 주의긴 한데요. 예.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뭐 늘리고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비용을 깎기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사실 방금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좀 깨야 됩니다. 결국 네.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당선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계속 이제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보여주기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예민한 발언들, 자극적인 발언들로서 이슈화되는 또 이런 것들을 언론이 실어주는 이런 게 자꾸만 재생산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더 튀려는 행동들, 더 상대방을 자극하고 네. 정말 A가 좀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정치를 잘 감시해줘야 되고 언론만을 믿지 말고 저는 좀 그런 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도 국민 여러분이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성이 우둔하면 폭군을 낳고 폭군은 혁명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